네, 2022년 5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오늘의 제목, 검수완박대 한동훈, 정치냐 정의냐입니다. 한동훈 씨는 1973년생입니다. 49살, 만으로 49살. 아직 50이 안 됐네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장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연소 장관은 아닙니다. 옛날에 신직수 장관이 44살이 한 적도 있으니까 최연소 법무부 장관은 아닙니다. 춘천서 일남일녀의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일남일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부친이었던 한명수 씨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래서 줄여서 뭐 AM이라고 쓰는 모양이죠. 그게 한국 법인인 AMK의 대표를 지냈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집안에서 큰 것 같으네요. 이 AMK의 공장이 청주에 있어서 청주에서 운호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서초구로 왔죠. 그래서 신동초등학교, 경원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세칭 8학군 지역이죠. 그리고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8학군 학교를 나왔죠. 이때 고등학교 입학 졸업 동기가 그 유명한 배우 이정재 씨랍니다. 그리고 재수하지 않고 서울대 법대에 갔는데 법대 4학년 때인 95년 만 22의 나이에 사시에 합격했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서 공군에 입대해서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나가는데, 아이비리그죠. 컬럼비아 대학의 로스쿨 과정을 LLM, 이거는 이제 학위 과정은 아니지만은 변호사 과정 시험을 통과해서 과정을 마쳐갖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때 논문을 썼다는데 표절률이 0%로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상당히 잘 봤던 모양이네요. 세칭 이제 사실을 보게 되면 성적 좋은 사람들이 대개 이제 판사라고 하고, 그 다음이 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검사 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한다 그러죠. 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 데모를 해서 변호사를 했다라고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 대학 시절 그보다가도 더 많은 대마를 했던 박원순 씨는 검사에 임명돼서 대우지검에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데모 정도로 따지면 박원순 씨가 훨씬 더 데모를 많이 해서 그는 서울대학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단국대학교 가서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시에 붙었는데 그런 검사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검사나 판사가 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주로 배치를 하는데, 성적 좋은 사람들이 주로 서울에 배치됩니다. 그는 초임검사 때 서울지검에 발령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특수부 검사가 가장 세다 그러죠. 특수공안, 특공대가 제일 세다 그러죠. 뭐 검찰 세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장이든 공안부장이든 이 부장이라도 한번 해야 그 다음에 차장검사를 거쳐서 검사장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이런 지검에 부장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검사장 되기가 어렵죠. 어쨌든 이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았습니다. 이 한동훈 씨는 경향교류원 측에 따라 부산지검에 잠깐 근무한 거하고, 추미애 씨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좌천당에서 부산고검 갔다가 뭐 그런 거 제외하고 나면은 계속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요직만 근무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이름을 날렸던 우병우 민정수석과 비슷한 느낌을 주네요. 상당히 차디찬 엘리트, 차도남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장검사가 됐는데, 이때 이제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다음이죠.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됐는데, 그때가 아마 상당히 그때도 이른 진급이었고요. 2019년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되면서 한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됩니다. 과거에
대검 중수부장이죠. 검사장이 된 건데 이게 검찰 역사상 최연소 검사장이었답니다. 그런 검사할 때 재별 저격수, 재계의 저승사자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냐? 2003년 SK 최태원 회장 구속, 2005년 현대차 정봉고 회장 구속, 2017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을 할 때 그 수사팀의 핵심 멤버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폐 수사를 하라 그래서, 그리고 이 윤석열, 한동훈 이 수사팀은 과거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자기네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 묻어놓고 갖다가 썼거든요. 왜 그러느냐? 국정감사 받을 때마다 금액이 많다는 게 시끄러우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갖다 놓고 썼습니다. 그쪽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래서 그 특활비는 어떠한 원장도 뭐 무조건 갖다 주게 했었죠. 근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들이 자리 보전을 하기 위해 상납한 거다라는 쪽으로 기소를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게 만든 것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팀의 그때 이론이었죠. 이런 그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의 적폐 수사에 제일 앞장섰기 때문에 잘 나갔던 겁니다. 최연소 검사장까지 됐지만 조국 사건을 놓고 수사하면서 이제 빠방 터지면서 한동훈 씨는 좌천이 되고 윤석열 씨는 추미애와 추윤 배틀을 하게 되죠. 2020년에 그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밀려납니다. 반부패 부장에서. 그리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갑니다. 진짜 한직이죠. 연수원에서 처음에는 분원인 용인에 있다가 본원인 용인 진천으로 더 멀리 갑니다. 1년에 3번이나 자천당하는 건데 이런 일은 과거 군부 출신 대통령 시절에도 없던 일이었죠. 이러한 때인 그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사냥개를 원했다면 나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맞는 말입니다. 이 유능한 검사들은 어떻게 하든 돌파를 하죠. 제가 가끔 이제 홍준표 검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홍 검사는 젊은 시절에 상부에서 수사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영악합니다. 기자들한테 정보를 흘려줘요. 툭툭 흘려주면은 다음날 동아조선일보에 크게 납니다. 그럼 위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거 수사 막아버리면 여론 나빠지니까 또 수사를 허락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주 살살 흘려줍니다. 근데 자기가 흘려줬다는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열심히 물으면은 자기도 정보를 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은 목욕탕 가자 그러죠. 목욕탕에서 둘이 뻘개벗고 앉아있을 때 거기서 불러줍니다. 아, 참 난감하죠. 나 머리 나빠 못 외워 그러면 그건 네 사정이고 해요. 그렇게 해서 기사를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목숨 걸고 하는 유능한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수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들이 보통의 직업 윤리를 갖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뼈 있는 말을 날렸죠. 그리고 나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갑니다. 4번째 좌천당하고죠. 그러다가 이동재 채널A, 어떻게 보면 저희 후배일 수도 있는 그 기자가 무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도 범죄적 소송을 걸면서 이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 나오게 되죠. 그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이 있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였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저랑은 뭐 좀 다른데,
딱딱 얘기할 때 뼈 때리는 말을 하려면 본인은 얼마나 좀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까? 참 사는 게 빡빡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서울도 아니고 지방의 지검에 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뭐 이런데 하고 있다. 상당히 빠른 거죠. 근데 장관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관 후보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할 무렵에, 근데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그가 후보자가 되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런 법을 싸질러 놓고 야반 도주하느냐고, 야반 도주라는 단어를 썼었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는 죄짓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게 되지 않고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한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를 날리던 사람인데, 그 날리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하고 나를 세우고 있다가 이제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에 갔습니다. 그에 대한 별명은 조선 제1검, 수사 잘한다는 검사라는 얘기죠. 윤석열, 한동훈 씨한테 수사를 당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동훈 씨가 제69대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날린 게 상당히 화제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명칭이 변하지 않은 부서가 딱 두 개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다. 이렇게 이름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다른 부서는 자꾸 그 하는 역할이 변했기 때문에, 건설부는 지금 국토교통부 뭐 수없이 바뀌다 글러왔죠. 자꾸 하는 일이 바뀌었지만 국방부와 법무부는 하는 일이 명쾌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 영어로는 법무부를 Ministry of Justice라고 그러죠. 이거를 일본 친구들이 법무성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도 지금 법무부가 됐는데 사실은 정의부죠, 정의부. 그래서 미국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무를 두는 겁니다, 법무부. 그는 이걸 얘기하면서 정의를 수호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 시스템 안에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취임사에서 얘기했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30몇 번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런 자유를 심화했을 때 생기는 불평등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유를 확대하는 게 뭡니까? 독재국가의 자유를 집어넣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거는 이 양반이 얘기하지 않았죠. 자유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자유의 심화를 얘기했는데, 자유의 확대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로만 얘기하고 북한을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했었는데, 이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 제가 가끔 공무원들하고 싸우면서 이 말 잘하는데, 당신 봉급 주는 건 나야 하고 밀어붙이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이 하네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것 같지만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야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참 민주당이 듣기에는 뼈 때리는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래서 법무부는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미국은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꾸 이걸 훼손했던 게 박범계 추미애로 이어졌던, 아니 역으로 이어졌던 바로 민주당 정권이죠. 자기네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썼던 거죠. 그러다 거꾸로 가니까 당황했던 거죠. 자꾸 정치검사를 만들려고 했던 게 문재인이었죠.
검경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디바이드 앤 룰,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어느 한쪽에 몰아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하는 걸 이쪽이 또 하고 견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는 헌법이 우리 국민한테 한 약속이다. 이 두 가지는 우열 없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겠다.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만 수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중에 4개를 없앴습니다. 2개만 남겼는데 그게 부패하고 경제만 남겼습니다. 경제는 수사할 수 있죠. 경제만 수사해도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바로 증권범죄 수사를 들어가겠다. 증권범죄 합수단을 만들겠다. 검찰 안에. 지금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부터 해갖고 우리 이동재 기자 사건부터 모든 것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도 경제범죄죠. 뭐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이 연루된 증권범죄가 굉장히 많죠. 이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됐을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한동훈 씨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또 바뀌어서 국힘당 국회의원들한테 연을 대려고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지금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봤다가 물론 이 양반이 이제 뜻을 꺾으면 달라지겠지만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죠. 중수청 만들면은 이 부패와 경제범죄도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은 중수청을 못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걸 딱 꿰뚫어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직자를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은 화들짝입니다. 애초부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연설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 주겠다 그랬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못 해주겠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재밌어지죠. 자, 이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 때 민주당 얼마나 드셌습니까? 한 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까지 밀어붙이고 했는데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주에 가겠다. 국힘당 의원은 다 국무위원 전원, 수석비서관 전원 따라오라. 같이 가자. 민주당도 가자고 하는 순간에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실기했죠. 광주에서는 대통령이 온다는 거 이거 안 받아주면 그들이 쫄보가 되죠. 받아주면 그것도 좀 우스운 꼴이 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이재명 씨가 지금 와서 광주에 가서 뭐 죄송하다 그러는데 이거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엎어컷 먹이니까 그때서야 이재명 씨를 발차기 하고 계속 뒤따라가길래 저 기싸움에서 못 따라가는구나 하고 봤었는데 이런 꼴입니다. 근데 검수완박 법안 다 통과시켜 놓고 가서 한동훈 씨 장관 임명하니까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 어렵겠죠. 이제 한동훈 씨가 장관이 됐으니까 어쩌면은 이 정권 사람들도 윤 정권 사람들도 몇 사람 당할 수 있어요. 그거 계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제 지검장이 돼야 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했는지도 모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풍을 막아주겠다 그랬으니까 막아주면 비범한 검사가 아닌 보통 검사들이 주어진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그 성남FC 문제 가지고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이 관련 기관 압수수색했죠. 경찰도 뜁니다. 경찰에 수사권 많이 주면 경찰이 민주당 도와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경찰이 더 샤프해질 겁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미국의 FBI를 모방했는데 FBI는 사실 우리로 치면 경찰이죠. 이제 경찰 수사력도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검경이 뛰기 시작하면은 대장동 게이트, 또 숱한 게이트 많죠. 이재명 둘러싸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사가 되겠죠. 아니, 이재명 씨가 만들었던, 그 팀이 만들었던 유튜브가 이재명 뭐 계양구 무슨 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 이거였잖아요. 전 그거 제목 보세요. 숨쉰 채 발견됐으면 잡아서 수사하면 되겠네. 자, 그런 제목을 달아놓고 희희낙낙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경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참 우스운 자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나가도록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그걸 오케이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되죠. 또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겨보겠다 하는 게 그게 패착이죠. 검수완박 법안 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당선이 유리한 계양구에다가 이재명 씨를 내세우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검수완박 대 한동훈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공수처 문제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1년 조금 지났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공수처가 제대로 움직이면 공직자 부패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력기관 견제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권력기관 견제라는 설립명분을 김진욱 처장은 강조했습니다. 지금 김진욱 처장이 이런 얘기 하려면요, 김정숙 전 영부인의 옷값 문제가 됐을 때 수사했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 측근 사촌까지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산 마을 전임 대통령 사저 건축 비용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그거 분명히 문제가 됐을 때 수사했어야죠. 대장동 게이트도 했어야죠. 법카 비리도 했어야죠. 근데 김진욱의 공수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검찰은 다 수사권 뺏기고 있지만 공수처는 막강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공수처장을 누구로 임명할지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공수처장을 제대로 움직이면 검찰을 죽여도 민주당의 전 정권의 비리를 켤 수 있죠. 이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이 통제는 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일종의 Ministry of Justice, 그 다음에 하이 랭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저스티스를 하는 거니까 이게 움직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주당 비리는 드러나면서 기강이 잡힐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 같은 사람 또 임명하게 되면 윤 정권에서 부정부패한 사람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두 개의 저스티스 기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게 해서 내부 비리도 잡고 전 정권의 비리도 잡고 이렇게 잡아주면 국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문재인 씨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만 쳤지만 자기 정권의 적폐도 치는 두 축으로 공수처와 법무부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차도남, 소년등과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임명한 거는 잘한 일이다 라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 이정훈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